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깔만하니 깐다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제작국장인 까PD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돈 띄어먹힌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요? 저도 사실 인생에 기억나는 돈 띄어먹힘이 한 5건 이하? 예, 기억나는 게 한 3건 정도 있는데, 사실 저도 20년 전에 띄어먹힌 돈이 있어요. 그 당시 약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이었는데, 나의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그런 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고, 내 돈 띄어먹은 그것들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나, 정말 개폭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꾼다는 것은 안 갚을 목적으로 꾸었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파렴치한이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정말로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은요,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전화 잘 받고 미안하다고 전화해주고 다만 얼마라도 갚고 이런 성의를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깔감의 주제인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좀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의구심을 사기도 하고,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좀 엔딩을 짓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건의 개요와 함께 제가 느낀 감정이라든지 사실에 의한 팩트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좀 고민해 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약 20년 전 제천에 낙농가를 했었죠. 85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로닷 부모가 긁을 수 있는 돈은 다 긁고 소는 소대로 다 처분하고 연대보증을 쓴 남의 집 몇몇 가정까지 사실은 궁지에 몰게끔 만들고 파탄을 거의 냈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놓고 뉴질랜드 가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방송이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데뷔한 그들의 아들 마이크로닷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접해지면서 하나둘 이제 피해자들이 이 내 돈 갚아라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불거진 사건이죠. 심지어는 마이크로닷의 엄마는 한 달에 50만 원씩 붙는 15명의 개원의 돈을 개통까지 들고 같이 튀었다는 얘기는 진짜 무슨 돈이란 돈은 긁을 수 있는 돈, 마치 솥단지에 누룽지 긁듯이 다 긁고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난 누룽지까지 먹겠다 이 마음으로 사실 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갚을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좀 비양심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사건의 개요로 드리고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닷의 이 생각이 얼마나 철없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는 전혀 몰랐다. 당시 나는 5살이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 5살이어서 몰랐다라는 것, 지금 마이크로닷이 몇 살인데요? 5살을 강조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성인이 돼서 이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 사건을 직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물음표를 던진 거였거든요. 난 5살이니까 몰랐는데 내가 알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5살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이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아주 설전을 벌이기도 하였죠. 여기서 굉장히 오류가 뭐냐면 마이크로닷은 부모님의 말만 믿었다. 이거 아들이 부모만 믿는 거야 큰 죄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성이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쪽 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정모하면 확인 절차라는 거는 양자 간의 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자기네 부모가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든지 들어보기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사실무근이다 고소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냅다 입막은 닥쳐라 이 새끼들아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이
겁박을 준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지어는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 한 명이 직접 방송국까지 찾아와서 이 아버지가 이런 빚이 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하자. 아니, 아버지가 진 빚을 왜 나한테 물어? 라는 식으로, 그거는 완전히 별개라는 식으로 이렇게 매몰차게 대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지만은 이 피는 못 속인다가 여기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아니, 행사 한번 뛰면은 수백만 원에서 돈천까지도 땡기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 좀 자기 주머니에서 단돈 얼마라도 털어가지고 줘서 보낼 수 있는 아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충격으로 다시 집으로 갈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한풀 꺾여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한 분 한 분 찾아뵀는지 그 증거를 증거까지 정말 그랬는지 그 행적도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한 건지는 정말 의문이, 이 앞전에 한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것마저 괜히 선입견으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로닷이 굉장히 좀 철이 없었다, 사건 대처에 있어서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들의 사건의 장본이죠. 가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좀 귀국을 해서 구속이 되었으니 이제는 피의자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래요. 20년 전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0만 원이든 그 시골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 시간까지 언제 갚았는지 모르지만 무언가 채무변제 노력을 해서 마이크 로닷 부모가 저질러 놓은 똥을 치웠다 이거예요. 예? 놔둘 순 없지 않아요. 내 채무가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빚을 이 피해자분들 여러 가정이 당하고, 그것을 변제를 위해 이분들이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2차, 3차 피해를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그 집안에도 제2, 제3의 마이크 로닷 같은, 산체스 같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라는 게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창창하게 이 교육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고, 그 교육권이 있고, 다 양육을 해야 되는 양육권이 있고, 또 삶을 영위해야 되는 어떤 행복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행복권, 양육권, 교육의 권을 이런 채무로 인해서 만약에 이들이 2차, 3차 격리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했거나, 예?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어디서 빚을 졌거나,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장난감을 사야 되는데 장난감을 못 샀거나, 이런 것들이 나는 채권자들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가족들, 자식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감히 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만한 자식이 과연 없었겠는가라는 거 하고, 또 중요한, 나는 왜 이 피해자들의 자식들이 받았을 상처가 왜 난 더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거의 인생의 황금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좀 던지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제천경찰서도 이거 한몫한 거야. 이제 와가지고 인터폴 수배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대충 무시하고 행방불명 이렇게 처리하고, 소재지 불명 이렇게 처리하면은 업무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경찰서도 굉장히 좀 무성의했다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폴이 내려져 가지고 이제 그 수배령이 내지니까 이제 와야 하는데 귀국을 굉장히 늦췄단 말이에요, 이들 부부가. 왜냐면 피해자 14명 중 8명의 합의를 귀국을 늦추는 과정에서 유선 통화로 해서 합의를 봤는데 그 합의 과정이 아주 그냥 가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라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받는 게 느려지니 합의를 해달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원금이라도 받아라 해서 그쪽에서 원금을 수락하면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문서까지 받아내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겁니다, 뉴질랜드에서. 그러고 나서 귀국을 했더니 지금 14명 중에 8명의 합의를 받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법무상담을 받았을 때 이게 그 법원에서는 어떤 걸 가장 많이 따지냐면 돈을 변제할 그 의지를 보였는가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14명 중 8명에게 뭐 협박을 했든 뭐 원금을 갚았든 덜 줬든 더 얹었든, 내가 보기에는 이 8명도 합의본 8명도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의한 그 합의는 아니었다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문제인 게 접견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지. 그 피해자들과 이 접견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하고는 지금은 접견할 생각이 없고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난 당신을 만나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언성 도중에 에이 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아니 만나고 안 만나고 갚고 안 갚고는 자기들 생각이라는 어떤 그 갑질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는 거죠. 아니 석고대죄를 하고 그냥 미안해요 내가 의지가 없었다. 이 사람들이 왜 만나러 왔겠어요? 법적으로 소송하려면 그냥 서류로만 하지.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무슨 말 하나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 사람들 면전 앞에서도 그렇게 그 뻔뻔하고 그 태연한 자세를 보인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좀 양심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법정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가기 위해 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식들의 연예계 활동을 굉장히 보장하게끔 만들고 싶다.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들이 짭짤한 데다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만큼 만들어 왔는데 이걸 얘들 연애 생활까지 좀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이제 목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구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좀 상황 봐가지고 안 갚아도 될 그 수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내가 구속이 되고 조금 있으면 100, 200, 1000, 2000 이런 거 안 갚아도 되고 이걸로 때워도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계산법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금의 은행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예치의 그런 개념으로 띄어먹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출에 준하는 그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당시 대출이자가 한 15% 정도 잡고 20년이 지난 데다가 이들이 그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그 아이들의 행복권까지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다면 당시 1000만 원이 지금은 기하급수적인 그 돈으로 불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돈을 갚으라고 감히 명령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진심한 그 위로의 말과 함께 어느 정도 상응하는 금액을 뭐 적시해서 좀 갚아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 그 15억짜리 집을 팔아서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흥분한 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돈 띄어먹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돈 띄어먹은 사람들의 이 특징,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갚을 생각이 없고 사람을 아주 그냥 호구로 봤다라는 거,
호구가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그 호구당함에 사실 열받는 거고요. 또 그렇게 안 갚는 사람 치고 또 자기 실속 안 차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차 끌고 다니고 다 맛있는 거 먹고 다 자기 해 입을 거 옷 입거든요. 돈 떼어먹긴 사람은 뭐 해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사는 반면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한 이유도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어서 그렇고요. 그 마이크 로닷도 사실은 그 기자의 질문에 변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인지에 대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나는 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최선이야 나는 이럴 수도 있지만 정확히 그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변제 그 능력을 좀 다 같이 합의해서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저는 할 말은 여기까지였고요. 이게 뭐 사실 뭐 누구를 뭐 깔아 뭉개고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이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흥분쯤은 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상 까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